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평균, 무빙 에버리지인데요. 이평선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제가 커피를 매일 한 잔씩 사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D-2라고 할게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사 마신 커피가 한 잔에 4,000원, 이때 사 마신 커피가 5,000원, 이때 6,000원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4,000원, 5,000원, 6,000원 가격의 평균은 나누기 3을 하면 5,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은 3일치 그제와 어제와 오늘의 평균값이 됩니다. 내가 내일 만일에 5,000원의 커피를 사 먹는다고 치면 나는 3일치의 커피의 평균을 계산을 하겠지만 이만큼의 또 평균을 계산하고 싶을 수 있어요. 5,000과 6,000과 5,000의 평균을 또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했을 때는 약 한 5,300원 정도 될 거예요. 5,330원 정도. 그러면 이 5,000은 이때 3일의 평균값이고요. 이 5,330은 이때 3일의 평균값이고 모레 사 먹을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이때의 평균을 냈을 때는 똑같은 3일의 평균이지만 이때 3일의 평균이죠. 나누기 3을 하면 약 한 5,7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3일은 5,000원, 그 다음에 3일은 이만큼, 또 그 다음에 3일은 5,700원. 평균값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갱신이 되죠. 이런 식으로 평균이 계속 이동하는 것을 우린 이동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조금 더 보기 쉽게 알아볼까요? 자, 현재 이렇게 3개의 막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개의 값의 평균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에 3개의 평균값, 이 간격이 하나의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우리는 이 3개의 평균을 연속으로 표시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일정한 간격의 3개의 값이 점점점 연속될수록 맨 앞에 있는 점은 이 3개의 값이고요. 그 두 번째 점은 여기 3개의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나머지 3개의 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격이 1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간에 우리는 이 일정한 이 간격의 3개의 평균을 연속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기 3개의 평균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킨 3개 막대기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 차트에서는 3봉 이동평균선 혹은 3MA, 3무빙 에버리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만 보통 약식으로 우리는 3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5개 막대기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시간이 진행되면서 막대기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5개의 평균을 연속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봉 이동평균선, 5개의 막대기의 평균을 이어붙인 5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10개 봉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막대기가 10개가 모여야 하나의 평균값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한번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이어나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가 1분이면 1분짜리의 10개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10분선이 되는 거고요. 1시간이면 10시간선이 되는 것이고 막대기 하나가 하루일 때는 이게 11선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선을 한꺼번에 겹쳐서 그려볼까요? 자, 먼저 3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5선, 그리고 10선의 첫 번째 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우리는 이 3선, 5선, 10선의 기간별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약간의 모양이 추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3선은 이 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3개 막대, 가장 짧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5선은 비교적 3선보다 긴 기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중간 속도 정도 되고요. 또 10선은 이 셋 중에 가장 긴 기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스무스하고 느리고 부드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참고하는 것일까요? 현재 가격이 어느 기간만큼의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메타트레이더 5 차트에서 21선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해서 금 차트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참고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동평균선 위에 현재 가격이 존재한다면 캔들 20개의 평균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 자, 선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21선, 20개의 캔들의 평균값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시작으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게 되죠. 정리하면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의 평균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서 차트의 상승과 하락을 가늠해보는 지표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평선을 좀 추가해볼까요? 3선도 빨간색으로 좀 추가해보고요. 이제는 101선
좀 긴 기간을 중심으로 또 하나를 굵게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빨간색 5선, 이 단기 이평선은 아무래도 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은 차트의 움직임을 가장 활발하게 나타내지만 적용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제가 캔들 100개의 평균으로 그린 이 100선, 일봉이라고 치면은 100일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봉이라고 치면은 100시간선이 되는 거겠죠. 이 장기 이평선은 이 차트의 큰 패턴, 큰 흐름을 나타내기에는 좋으나 차트의 작은 패턴들을 반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실 때 이 이평을 활용하실 때는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을 함께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의 활용을 중심으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